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나한테 연결을 해주면은 그 사람의 손실금의 몇 %를 주겠다. 1심과 2심 판사, 1심은 1명, 2심은 3명의 판사, 총 4명의 판사가 다 제 주장과 반대 의견이었으나 대법원에 가서는 제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쯤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구독자도 2만 명이고 작년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구독자 이벤트만 하면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변호사로서 좀 이렇게 실력 자랑을 한번 하고 싶다고.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 한번 만들어 봤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연구 공모를 해서 그에 대한 돈을 주고 이제 연구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을 공개하는 곳인데, 최근에 들어갔더니 형법 제48조 몰수 규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끌어낸 판결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사건이었어요. 피고인이 스포츠 경기 분석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스포츠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사이트를 보고서 여기 어떻게 베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를 얻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나한테 연결을 해주면은 그 사람의 손실금의 몇 %를 주겠다 라고 수수료 약속을 해요. 이분이 그런 약속에서 몇 번을 승낙을 하셨어요.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특정 토토 사이트에 가서 손실을 보면은 수수료로 얼만큼의 돈을 받게 된 거죠. 그 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불법 토토 사이트가 검찰에 적발이 돼서 일망타진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피고인도 같이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느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죄가 됐어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건 아니지만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분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1억여 원이 됐는데 이 돈을 뺏어라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사람을 처벌할 때는 법률이 적용이 돼야 돼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뺏는 것 역시 형벌인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이냐? 이때 검찰이 적용한 법이 형법 48조 제1항 2호였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도둑이에요. 지나가다가 노트북을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은 나는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노트북을 국가에서 가져가겠죠. 이거를 몰수라고 해요. 이 노트북 자체가 방금 말한 절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법률을 적용을 해서 당신의 통장에 있는 그 돈, 범죄 행위로 인하여 당신이 득한 것이니까 이걸 몰수해 가겠다라고 해서 약 1억여 원에 대한 몰수 그리고 추징을 했습니다. 문제는 1심도 그런 판단을 했고 2심도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2심부터 이분을 대리를 했는데 2심에서 보니까 이 규정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상 물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체물을 의미해요. 물론 전기와 같은 무형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체물입니다. 돈, 현금, 지폐는 물건이지만 내가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금 채권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인사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인데 법률가들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때 이 형법에서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실물 지폐가 아니라 예금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몰수를 할 수가 있느냐? 몰수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 2심에서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고 이 판결을 3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관련된 판례 연구 보고서도 내고 결과적으로 이 형법 48조상의 물건에는 예금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얻은 이익 약 1억 원은 몰수 추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은 징역형이 집행유예로서 이미 끝나게 됐고 1억여 원을 국가에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추징당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죠. 이번에 제가 이 판결을 다시 접하게 된 이유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 몰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 중에 제 판결문이 인용이 됐어요. 무슨 판결문인지 하고 찾아봤는데 사건 번호가 익숙하더라고요. 대리인의 변호사 이승진.
단독으로 됐고, 이게 제가 자랑을 할 만한 이유가 1심과 2심 판사, 1심은 1명, 2심은 3명의 판사, 총 4명의 판사가 다 제 주장과 반대 의견이었으나 대법원에 가서는 제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이번에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서 상당히 보람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저만 자랑하고 끝낼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고 구독자 2만 명도 돌파하고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댓글을 저희 고정 댓글에 남겨진 이메일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10개 이상이 안 돼요. 네. 경쟁률이 네. 괜찮네요. 네, 경쟁률이 괜찮아요. 10분이면은 아마 댓글 남기시면은 한 70%, 100% 확률을 받을 겁니다. 네. 기존에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던 분들이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